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글을 읽고 음악의 감정을 이해하는 진돗개 하늘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도쿄 거리에서 혼자 살아남은 이 특별한 개의 운명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도쿄의 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삶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끊임없는 연습과 공연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 중 세 번째 날, 저는 우연히 작은 동물 보호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의 유리창 너머로 여러 동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무언가 이끌리는 듯한 기분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각양각색의 개들이 짖는 소리와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케이지 앞에서 흥분하며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있는 한 마리는 달랐습니다. 진한 갈색 털에 반드시 선 귀, 그리고 유독 차분한 눈빛을 가진 그 개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짖지도 않고 그저 침착하게 제 모든 움직임을 따라왔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그 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개는 진돗개라고 하는 한국 품종입니다. 이름은 하늘이라고 해요. 한국인 유학생이 키우다가 갑자기 귀국하게 되어 맡겼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꽤 오래 있었지만 입양이 잘 안 되네요. 너무 조용해서인지 아니면 외국 품종이라 그런지. 직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늘아, 안녕? 많이 외롭니? 여기서 얼마나 있었어? 놀랍게도 제 한국어에 하늘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케이지 가까이 다가가자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이해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의 허락을 받아 하늘이와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이지 밖으로 나온 하늘이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제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부드럽게 코로 냄새를 맡더니 가볍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밀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계입니다. 도쿄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늘이가 반응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호소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하늘이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매번 하늘이는 더 반가워했고 저 역시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보호소를 찾아가 입양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에는 캐리어 안에 하늘이가 함께했습니다. 낯선 환경에도 하늘이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끔 저를 올려다보며 마치 괜찮아요, 함께할 수 있어 기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보다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하늘이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고층 아파트는 하늘이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작은 베란다가 있는 저의 아파트는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피아노를 위한 공간만은 충분했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는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 윤이 나는 표면에 부드럽게 반사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며칠간 새로운 공간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구석구석을 냄새 맡고 소파 밑을 살피고 부엌과 침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아노에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아노 아래 공간은 금세 하늘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오랜만에 연습을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임박한 리사이틀을 위해 쇼팽의 녹턴을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첫 음을 누르자마자 부엌에서 쉬고 있던 하늘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방 안에 퍼지자 하늘이는 피아노 옆에 앉아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연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묻어나는 부분에서 하늘이의 눈빛이 변했고 마지막 화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이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목을 길게 뻗더니 낮고 길게 하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곡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은 구슬픈 선율에 가까웠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다른 곡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모차르트의 밝고 경쾌한 소나타로 전환하자 하늘이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고 짧은 음으로 하울링했으며 꼬리까지 흔들며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연습 시간은 하늘이와의 특별한 교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바흐의 엄숙한 푸가를 연주하면 하늘이는 깊고 정중한 울음소리로 화답했고, 다른 날에는 드뷔시의 몽환적인 곡에 신비로운 음조로 응답했습니다. 하늘이는 단순히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감정과 뉘앙스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약 한 달 후 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도 하늘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클래식과 케이팝을 명확히 구분했고 특히 한국 가요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발라드에는 슬픈 하울링으로, 댄스곡에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음악적 감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곡명과 하늘이의 반응을 상세히 적었고 때로는 녹음도 했습니다. 하늘이와 음악을 공유하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습니다. 연습이 지루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이의 반응을 보는 것이 즐거워 더 많은 시간을 피아노 앞에서 보냈습니다. 리사이틀이 다가오는 어느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같은 부분을 계속 실수했습니다. 좌절감에 피아노 뚜껑을 세게 닫았을 때 하늘이가 다가와 부드럽게 제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페달 쪽을 향해 앉더니 마치 다시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의 존재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고 문제 구간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교감하는 특별한 동반자라고 말이죠. 음악을 통한 하늘이와의 특별한 교감은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리사이틀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잠시 여유를 가지며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책장을 정리하는 중에 대학 시절 사용했던 한국어 교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쿄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제 모국어보다 일본어가 더 익숙해진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장에서 꺼낸 교재들 사이에서 색색의 단어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한글로 사과, 물, 책 등 기초 단어가 적힌 카드들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평소처럼 제 옆에서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물이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하늘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거 물이라고 쓰여있네. 놀랍게도 하늘이는 즉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고 물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에 간식이라고 적힌 다른 카드를 보여주었더니 하늘이는 서랍장으로 달려가 간식을 보관하는 곳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에 더 많은 카드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공원, 신발, 문 등 다양한 단어에 하늘이는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늘이가 한글을 인식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명백한 능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의도적으로 하늘이에게 한글 단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카드 세트를 만들어 하나씩 보여주었고 하늘이는 놀라운 속도로 습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0개 이상의 기본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복잡한 지시어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가져와, 창문 닫아 같은 간단한 명령문에도 하늘이는 정확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안에 잊고 있던 한국에 대한 기억과 정서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가족과 함께했던 명절의 기억, 그리고 한국 음식의 맛까지. 하늘이를 위해 한글로 대화하고 카드를 만들면서 저 자신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하늘이와 함께 도쿄의 한인 마을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국 음식점과 마트가 있는 거리를 걸으며 하늘이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늘이는 한국 음식점 앞에서 더 오래 머물렀고 한국어 간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왔을 때 하늘이는 평소보다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경에 흐르는 OST에 맞춰 낮게 하울링을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녹화하여 SNS에 올렸습니다. 하늘이와의 특별한 교감은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라고 적힌 카드를 보여주면 하늘이가 부엌으로 안내하고 저녁에는 책이라는 카드를 보여주면 침대 옆 책상으로 이동하는 작은 의식이 생겼습니다. 음악과 한글이라는 두 가지 언어를 통해 하늘이와 저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가 제 기분을 먼저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우울한 날이면 조용히 곁에 앉아 위로해 주었고 기쁜 날에는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하늘이의 놀라운 능력은 제게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음악가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이의 특별한 능력은 곧 저의 음악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연습실에서 만난 일본인 바이올리니스트 유키에게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그녀는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주말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유키와 몇몇 음악 동료들이 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들 앞에서도 하늘이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저는 준비해둔 한글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인사, 음악, 춤 등 간단한 단어들이 적힌 카드를 하늘이에게 보여주었고 하늘이는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인사 카드를 보자 하늘이는 각 손님들에게 순서대로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음악 카드에는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키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자 하늘이는 다시 한번 음악적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멜로디에 맞춰 하늘이는 낮고 구슬픈 하울링을 시작했고 곡의 분위기가 밝아지자 톤을 변화시켜 화답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하늘이의 시연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팝과 클래식 음악을 확실히 구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팝송이 나올 때는 리드미컬하게 반응했고 클래식에는 더 정중하고 깊은 톤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이의 놀라운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모임 이후 하늘이에 대한 소문은 도쿄의 음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러 동료 음악가들이 하늘이를 직접 보고 싶어 했고 작은 모임들이 자주 열렸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하늘이는 음악가들 사이에서 작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의 인기 TV 프로듀서 마사토가 연락해왔습니다.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동물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늘이가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사토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고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득했습니다.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고 다음 주 촬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하늘이와 특별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더 다양한 한글 카드와 음악적 반응을 연습했고 하늘이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습득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하늘이에게 낯설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여러 카메라가 있었지만 하늘이는 예상보다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피아노가 설치된 세트장에서 저는 하늘이와 함께 준비한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한글 카드를 인식하고 다양한 음악에 맞춰 하울링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민요에 맞춰 감성적으로 울부짖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는 일본 SNS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하늘이 덕분에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원에서는 등록자가 증가했고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이의 인기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한 음악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하늘이와 함께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몇몇 음반 회사에서는 하늘이의 하울링을 배경으로 한 치유 음악 앨범 제작을 논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늘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관심이 하늘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으며 모든 활동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녁 산책 중 하늘이와 함께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하늘이와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 투어 제안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2년간 기다려온 유럽 투어 제안이었습니다. 베를린, 파리, 비엔나, 프라하, 런던을 순회하는 3개월간의 일정이었고 유럽 최고의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기회였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이제 하늘이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투어를 거절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기회였고 하늘이를 데려가기에는 국가 간 검역 절차와 공연 일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임시 보호자를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키에게 연락했지만 그녀 역시 다음 달부터 일본 전국 투어가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음악 동료들도 바쁜 일정으로 장기간 돌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 호텔은 하늘이의 특별한 성격과 필요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투어 출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초조함은 커져갔습니다. 연습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하늘이는 제 불안한 기색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다녔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음악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마침내 응답이 왔습니다. 도쿄음악원 3학년 츠바사가 하늘이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연주에 감명받은 후배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하늘이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츠바사와의 첫 만남은 다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의 일상 관리에 관심을 보였지만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글 카드와 음악적 반응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공손하게 듣기는 했으나 그저 과장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하늘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한글 카드로 놀이를 했습니다. 하늘이는 평소보다 더 애정을 표현했고 마치 제가 떠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츠바사가 하늘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모든 필요한 물품과 상세한 지침서 그리고 하늘이의 한글 카드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하늘이의 목줄을 츠바사에게 건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는 제게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듯 저항했고 그 눈빛에 담긴 혼란과 슬픔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하늘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분명 올바른 결정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도 하늘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첫 공연은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호평이 이어졌고 음악 평론가들은 제 연주에 새로운 감성과 깊이가 더해졌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로 돌아온 순간 하늘이가 없는 현실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공연 후 환호와 축하 속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파리로 이동한 후 츠바사에게 하늘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식욕이 정상이라는 것, 산책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 하지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하늘이의 정서적 상태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하늘이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한국어로 짧은 영상 메시지를 녹음해 츠바사에게 보냈지만 하늘이에게 들려주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음속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비엔나 공연을 마친 후 다소 불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츠바사가 뒤늦게 알려온 것인데 하늘이가 식욕이 줄고 활동량도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카드에도 반응하지 않고 음악을 틀어도 하울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투어의 중간 지점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츠바사로부터 더욱 우려되는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간략하게 하늘이가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산책도 꺼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늘이가 한글 카드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음악을 틀어도 하울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츠바사와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 하늘이는 제가 알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하늘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츠바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단순한 우울증으로 진단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늘이는 단순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콘서트홀과 갈채 속에서도 하늘이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런던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공연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도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매니저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설득과 조율 끝에 런던 공연 후 3일간의 휴식을 얻어냈고 그 시간에 도쿄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런던 공연은 제 연주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무대였습니다. 손가락은 건반 위를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도쿄에 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공연을 마치고 그날 밤 비행기로 일본을 향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츠바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맞이한 것은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츠바사가 하늘이를 산책시키던 중 갑자기 목줄을 뿌리치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쫓아갔지만 결국 놓쳤고 그 후로 하늘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츠바사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집이라고 적힌 한글 카드였다고 했습니다. 츠바사가 산책 중에 집으로 돌아갈까 물어보며 집 단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주었는데 그 직후 하늘이가 갑작스럽게 목줄을 뿌리치고 달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즉시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동물보호소와 경찰서에도 연락했습니다. 직감적으로 하늘이가 우리의 아파트를 찾아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제 아파트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하늘이는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와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변 상점들의 하늘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목격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날씨는 악화되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매며 찾았지만 하늘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잠시 쉬기 위해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어떤 개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갈색 털,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하늘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카페를 뛰쳐나가 그 개를 쫓았지만 번잡한 거리에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색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중에도 계속 거리를 헤매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가 음악에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어쩌면 음악이 하늘이를 불러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수단으로 인근 공원에서 작은 피아노 연주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공원 관리자의 허가를 얻고 이동식 디지털 피아노를 설치했습니다. SNS에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기 위한 특별 연주회라는 소식을 올렸고 소규모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응원 속에서 저는 하늘이가 가장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공원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곡을 시작하려는 순간 멀리서 희미한 하울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고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울링 소리는 공원 북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주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 하울링만 들렸습니다. 분명 하늘이의 소리였습니다. 그 특유의 음색과 리듬은 결코 착각일 수 없었습니다. 공원 끝에 다다르자 울창한 덤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된 갈색 털덩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덤불 사이로 보이는 그 모습은 분명 하늘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으며 하늘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몸을 뒤로 물렸지만 제 목소리를 확인하자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여전히 집이라고 적힌 카드를 물고 있었고 그 카드는 비와 흙으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늘이가 제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고 털은 엉망이었으며
분명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건강했고 눈빛은 여전히 그 지적인 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축하와 박수 속에 하늘이를 안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이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배고픔을 달래줄 먹이를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익숙한 피아노 앞에 자리 잡자 비로소 안심한 듯 깊게 잠들었습니다. 하늘이가 잠든 동안 츠바사에게 연락해 하늘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하늘이를 그에게 맡긴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하늘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놀랍도록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주변을 맴돌았고 한글 카드에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자 하늘이도 옆에 와서 앉았고 제가 첫 음을 누르자마자 그 특유의 하울링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틀 후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남은 투어 일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늘이와 재회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늘이를 다시 맡길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투어 매니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남은 일정을 어떻게든 조정할 수 없는지 아니면 하늘이를 동반할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몇 시간 후 매니저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빈 피라모닉 측에서 제 사정을 고려해 공연 일정을 2주 후로 미뤄주었고 런던과 파리 공연도 이에 맞춰 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시간적 여유는 하늘이와 함께 다음 단계를 고민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늘이의 국제 이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의사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과 검역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일본과 유럽 사이의 반려동물 이동 절차는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유럽 각국의 반려동물 동반 숙소와 이동수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매니저와 협력하여 공연장과 호텔에도 하늘이의 동반을 허락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이가 낯선 환경에서의 공연과 잦은 이동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하늘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늘이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더 많은 한글 단어를 인식했고 음악에 대한 반응도 더욱 세련되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하늘이가 제 감정 상태를 더욱 민감하게 파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면 조용히 곁에 와서 위로했고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하늘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유럽 투어에서 연주할 곡들을 하나씩 들려주었고 하늘이는 각 곡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하늘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음악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엔나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긴 비행 동안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낯선 국가의 공항은 그에게도 혼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검역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늘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유럽의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엔나의 호텔 직원들은 하늘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한국의 진돗개라는 설명에 모두가 호기심을 보였고 객실에도 하늘이를 위한 작은 침대와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틀 후로 예정된 비엔나 피라모닉 공연을 위한 적응 기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늘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오후 하늘이와 함께 비엔나의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도쿄의 번잡함과는 다른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여유로운 분위기에 하늘이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리의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클래식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마치 음악의 도시를 만끽하는 진정한 여행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를 호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맡기고 혼자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리허설 내내 하늘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하늘이를 만났을 때 그의 반가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하늘이는 호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도 하늘이가 없는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늘이와 함께 음악을 나누는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와 여러 음악 관계자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 하늘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하늘이와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투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음악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쿄 지역 음악학교에서 작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음악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위한 특별 수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아노 교실로 생각했지만 문득 하늘이와 함께하는 수업을 구상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8명의 아이들 앞에 하늘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조금 놀라고 어색해했지만 하늘이가 한글 카드에 반응하고 음악에 맞춰 하울링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금세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한 아이가 하늘이에게 먼저 다가가 교감하는 모습은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주 1회 수업은 곧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한글 카드를 만들어 하늘이에게 보여주고 제가 연주하는 다양한 곡에 하늘이가 하울링으로 화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음악의 감정과 표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부 아이들은 한국어에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 작은 시도의 성공은 곧 다른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음악여행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일본 내 한국 문화 알리기에도 작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하늘이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사회성 있는 진돗개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날 때면 특히 활기차고 인내심 있게 반응했으며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이 1년째에 접어들 무렵 도쿄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하늘이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읽는 진돗개 하늘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다양성과 교감의 가치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하늘이는 마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자리했고 아이들은 줄을 서서 하늘이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늘이와 저는 단순한 반려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교감은 음악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함께하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사카의 작은 보호소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 속에서 하늘이와 함께하는 매일 아침의 피아노 시간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도쿄의 햇살 아래 한글 카드와 음악의 언어로 소통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을 읽고 음악에 반응하는 진돗개와 피아니스트의 특별한 교감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